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지고 계신 흔한 종이로 만년필 노트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본을 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 방법은 아주 원시적이고 기본적이고 그리고 그다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딱 두 가지의 준비물만 있으면 유러피안처럼 재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물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펀치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책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독일 갔다가 사온 책철인데 이렇게 10개 들어있는데 1유로인가 정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생긴 거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는 그 책철이 맞습니다. 다이소 가도 팔고 그냥 알파문구 이런 데 가도 파는 그 책철이고요. 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펀치로는 구멍을 뚫고 책철로는 구멍을 메꾸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굳이 펀치를 뚫고 색철로 재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만년필이 잘 써지는 종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별로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흔히 쓰시는 밀크 포토 용지 이런 거 그냥 A4 용지라서 날라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 필사를 하거나 글을 쓸 때 재본이 된 형태를 선호하지 날라다니는 형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날라다니는 거에다가 글을 쓰면 결국에는 제 생각이 언젠가는 날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묶어 놓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재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구할 수 있는 게 요 책철밖에 없었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책철 재본을 하는 걸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원시적인 방법이다 보니 뭔가 바인더도 워낙에 다양하게 많고 그런데 여기는 이게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막 26공 몇 공 막 엄청나게 그 구멍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20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20. 30도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20입니다. 어느 사이즈의 종이든 간에 구멍은 2개. 요 어, 요 거리감을 유지하는 구멍. 그래서 어느 사이즈의 종이든지 간에 요 구멍에 맞게끔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식으로 단일화가 된 게 편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책철로 바인딩을 한 노트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노트를 한번 바인딩을 해서 사용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만년필에다가 잉크를 하나를 카트리지를 넣어놓고 이따가 필사를 할 때 이 만년필을 사용을 해줄까 해요. 그래서 이 카트리지는 제 친구가 선물로 한번 써보라고 줬는데 카베코의 기본 카트리지 하늘색 카트리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꼽아서 잉크가 조금 돌게끔 피드가 내려올 수 있게끔 얘를 조금 뉘어놓고요. 그리고 요거는 초록색이래요. 근데 너무 진해서 색상의 진위를 알 수 없으나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만년필에다가 넣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사이즈의 카트리지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세척도 귀찮고 컨버터로 충전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카트리지로 사용을 하는 게 장땡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방 정리를 하다가요. 요 펀치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비싸거든요. 요 펀치가. 딱 봐도 비싸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예쁘게 생겼는데 요거가 20유로 좀 안 되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산 건데 이제야 발견해서 쓰는 모양새란. 근데 아시겠지만 요런 펀치는 이렇게 구멍을 2개 뚫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용도고요. 들어보시면 소리도 되게 경쾌해요. 유럽 혹시 기차나 이런 거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차표에다가 빵꾸 뚫을 때 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관상용이고요. 오늘 쓰진 않을 거고 얘는 저리 치우고 친구한테 빌려온 20 펀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친구한테 하루를 빌려왔는데요. 네, 알뜰하게 쓰고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 브랜드가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독일에 대한 좋은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펀치도 엄청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한국에서 이 브랜드를 구매하실 수 있으시면 20 펀치로는 손색이 없는 그런 펀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읽을지 모르는 요 브랜드의 번호는 5058이고요. 네, 여기서는 한 20유로 안짝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인데 배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서 저는 구매는 못할 것 같고 나중에 독일에 가게 되면 뭔가 그런 오피스 물품을 파는 그런 곳에 가서 한번 이 브랜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구멍을 뚫을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A5 사이즈에 맞춤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줄어들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갖다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5 그 다음에 US 그 다음에 A4 사이즈까지 그래서 이렇게 총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사이즈로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 펀치로 뚫을 수 있는 구멍의 규격은 요 책철의 규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파는 한국에서 파는 책철하고도 비슷한 규격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 책철은 조금 더 좁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규격이 나라마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한국에는 한국 책철에 맞는 펀치가 분명 있을 거예요. 평화 피스 펀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하셔서 한국 규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2개가 제가 임시로 한번 만들어 본 저의 책철로 바인딩한 노트인데요. 이거는 파브리아노, 로마 공항에서 구매한 파브리아노의 노트인데 저는 이거를 다이어리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노트패드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철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게 종이가 날아다녀요. 그냥 이렇게 쭉 뜯어내는 그런 노트패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패드 형태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지라 이걸 어떻게든 묶고 싶었는데 그렇게 친구가 펀치를 빌려줘서 묶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뒷면에 있는 요 판때기 있죠. 요 판때기 종이까지 구멍을 뚫어서 아예 책철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커버가 있는 형태로다가 재본을 했습니다. 재본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제가 한 일이 없고요. 그냥 종이를 갖다가 그냥 계속 펀치를 뚫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또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년필 사고 이 독일 만년필 브랜드에서 만년필 사고서 저한테 보너스로 준 그 브랜드의 노트패드인데 이것도 역시나 노트패드고 만년필 전용 노트패드인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위에 이렇게 종이가 한번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위로서 뜯는 노트패드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펼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뜯는 노트패드인데요. 저는 이 표지를
위에를 잘라주고 이 표지 앞에다 구멍을 뚫고 안에 있는 노트패드 종이에도 전부 다 구멍을 뚫어서 네, 이렇게 위로 열리는 노트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재본을 해서 꽉 닫아줬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날아가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트패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위로 사용을 해도 좋지만 옆으로 사용을 할까 하고요.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를 만들어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삐뚤빼뚤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노트패드로 떡제본이 되어 있던 그거를 하나하나 뜯으면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텅뭉텅이로 뜯느라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짝 보이게끔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뒷면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런 볼드한 사무용품스러움 잘 만들어진 잘 디자인된 그 다꾸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아주 뭐라고 해야 돼? 날 것의 사무용품스러움이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유럽은 참 그리워하지 않아도 항상 어디든 다 날 것 그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패드를 또 구멍을 뚫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과정이라고 해봤자 펀치를 뚫는 과정인데 이게 무언가 하면 제 책상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노트패드 3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은 Grid and Guide라고 하는 비주얼 띵커스를 위한 노트패드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제가 비주얼 띵커는 아니지만 비주얼 띵커가 되고 싶어서 샀고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린스턴 프레스 맞나? 네, 프린스턴 아키텍처럴 프레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미국 브랜드인데 당연히 프린스턴이니까 네, 아무튼 프린스턴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브랜드의 노트패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의 이 Grid and Guide 시리즈를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브랜드의 이 Grid and Guide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다양한 그리드를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노트에 굉장히 여러 그리드가 들어있는데 요즘에는 뭔가 약간 그런 디자인의 노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말 하면 조심스럽지만 얘네가 약간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그리드에 대한 탐구 경력이 꽤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도안 작업 같은 거 할 때 건축 도안 작업 밑작업 같은 거를 할 때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걸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다양한 종류의 그리드를 소개하는 그런 브랜드여가지고요. 네. 기회가 되면 한번 이 브랜드 전체의 제가 가지고 있는 저널이랑 노트패드랑 메모패드 같은 것들을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잠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다가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 정리를 하면서 찾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패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노트패드고 각 노트패드별로 그리드 모양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색감이 다 다르고 그리고 뭔가 이 그리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그리드의 콘텐츠가 각기 다른데 저는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건축은 제가 모르는 영역이라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뭔가 분수를 엄청나게 많이 쪼개놓은 그런 그리드 뭔가 그런 설명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제가 아는 거는 오케이
이게 루트 2이고 파이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뭔가 이게 끝도 없는 무한대의 숫자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을 해서 뭔가 여기서 영감을 얻은 그리드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펀치를 뚫어서 메모 패드를 재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구멍을 뚫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요소인데 상단에 요게 이거를 제가 펀치를 뚫어버리게 되면 조금 아깝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만약에 펀치가 들어가면 종이가 이렇게 돼서 얘네가 없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아까운지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네, 잘 뜯을 수 있을지를 잘 구멍을 낼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A5 사이즈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전체 사이즈는 네, 이렇게 되면 A5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요. 구멍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뚫어버리게 되면 그쵸? 글씨를 쓸 때 이렇게 펼쳐질 거고 이렇게 펼쳐질 거고 이렇게 되면 썩 그림이 괜찮을라나? 근데 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쓴다 치면 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못 쓰게 되는 한이 있다가도 이런 모양새로 재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항상 여기가 제가 못 쓰는 공간으로 남아서 그러면 조금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요. 과감하게 이렇게 해버릴까? 어차피 세 가지 종류나 있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한번 과감하게 뚫어보고 네, 과감하게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가? 둘, 셋, 넷, 다섯. 다섯이 좀 안 돼.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멍을 내줄게요. 그래서 근데 또 안 된다. 이거 제가 에휴,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이거 뜯었잖아요. 근데 얘는 떡제본이 그렇게 강하지 않네? 이걸 한번 그럼 다 뜯어볼까요? 아까 제가 혼자서 만든 것들은 떡제본이 되게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재본을 하고 나서도 그 장끼리 서로 붙은 게 유지가 돼가지고 예, 떡제본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서로 붙어있는 모양새였는데 근데 지금 얘는 장끼리 서로 따로 놀아서 이렇게 잘하면 네, 제가 원하는 곳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모패드는 또 메모패드 나름의 용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메모패드에 종이가 날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이 뻘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바로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멍 뚫는 거 다들 많이들 뚫고 계시죠. 다이어리에다가. 네.
이 판때기도 쓸 거거든요. 맨 뒤에다가 붙여줘야 돼서 노트패드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네, 이 뒷판때기는 살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위에다가는 뭘 두꺼운 걸 붙이면 이걸 이렇게 종이를 넘기기가 힘들어서 불편해서 그건 좀 에바지만 네, 이 판때기는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뜯고서 생각을 한 건데 기왕 이렇게 뚫은 거 이거를 갖다가 이거랑 요 파란색이랑 세 가지를 종이를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사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약간 통일성이 있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이가 지금 보시면 떡제본이 종이가 남아있는 거 없이 다 낱개로 아주 잘 뜯겼어요. 그래서 혹시 뭐 옛날에 소시적에 학원 알바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유인물 배분하는 아주 멋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종이를 보면 네, 종이가 아주 낱개로 잘 뚫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가고자 했던 대로 이렇게 한번 펀치를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뚫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뚫어주면 되는데 너무 많은 종이는 이 펀치가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갖다가 사실 이 펀치를 친구가 빌려준 이유가 프랑스어 그 수업 때 유인물 정리를 하라고 빌려준 건데 유인물 정리를 이렇게 다 해놓고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예쁜 거예요. 그 제본 링에다가 제본 책철에다가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왕 이렇게 빌렸을 때 다른 것도 좀 뭘 더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방을 뒤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만년필 관련해서 사용하는 종이들은 보통 낱개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트로 돼 있는 경우는 되게 비싸지잖아요, 종이가. 그래서 보통 노트패드거나 아니면은 진짜 밀크포트 용지 같은 것처럼 그냥 종이채로 팔거나 그리고 토모에 리버 종이 같은 것도 그냥 종이를 구매하는 게 훨씬 싸고 그거로 뭔가 노트를 만들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호보니치처럼 비싸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방법만 괜찮다고 한다면 그리고 요것이 약간 정착만 된다면 굳이 비싼 종이 안 주고서도 비싼 돈 안 주고서도 그냥 종이만 사서 집에서 만들어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노트는 또 노트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노트를 또 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지막 판때기 잘 뚫어야 되니까 잘 맞춰주고 네, 많이 뚫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때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고요. 지금 얘를 잘 정리를 해보면 제가 구멍을 맞게 뚫었는지 잘못 뚫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왕이면 첫 장이 깨끗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뒷판에 이렇게 플라스틱 판때기가 있고 그냥 이렇게 책철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활용을 해주는 형태인데 이거 그냥 한국에 있는 책철이랑 똑같은데 뭔가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훨씬 더 내구성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긴 해요.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다가 뭘 걸어서 벽 같은 데 걸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 건 아니라서 반대로 넣어주고 옆에다가 이렇게 되고, 이거 밑에를 꽉꽉 눌러준 다음에 여기를 꽉 누르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얘를 직각으로 꾹 접어주고 얘도 꾹 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이걸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좋은 책철이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가 굉장히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뭐가 있다? 마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테를 붙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붙여주면 굉장히 무식하지만 고정을 잘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냥 붙여줘야겠다. 수평만 잘 맞춰서, 수평만 잘 맞춘다고 될 게 아닙니다. 양옆도 맞춰줬어야 되는데 제가 안 맞춰줘가지고. 되게 어렵네. 이게 마테가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맞추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리드 라인이 저를 인도해주고 있는데도 그걸 못해서 이렇게 쩔쩔매니.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굿. 네. 그래서 이렇게 무식하게 붙여줬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보다가 별로면 뛸 거예요. 근데 뭔가 얘가 이렇게 자꾸 들리는 게 거슬리시면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다는 거, 한국에 파는 책철은 더 좋은 책철이니 이런 방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재본을 해줬고요. 굉장히 청테이프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더럽게 올라와도 되거든요. 아니면은 여기 되게 이상하네. 네,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 뭐죠?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했다고. 그냥 이렇게 사는 유럽 애들이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종이가 막 날아다녔잖아요. 근데 종이를 이렇게 고정을 해줘서 이렇게 넘겨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접히는 건 감수할 수 있죠. 어차피 종이는 이 책철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얘를 내가 휴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뭔가 커버를 더 씌워주거나 아니면은 요 뒷판하고 뭔가 커버하고 연결을 해서 얘를 좀 약간 보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판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쉽죠, 여러분? 네, 그냥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책철 다이소에서 팔아요. 다이소 가셔서 책철 사다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필사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사실 종이가 다 그것이고 다 좋은 종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한번 보여드릴까? 저도 요 프린스턴 프레스
얘네의 종이가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필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년필이 됐다. 친구가 녹색이라고 준 잉크는 회색이었어요. 근데 색깔 예쁘네요. 그리고 그 파란 색깔 잉크는 나올 기미가 없는데. 제대로 꼽혔고. 나올 기미가 없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예 거꾸로 눕혀놓고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필사를 한번 해서 만년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망했죠? 근데 약간 뭔가 필사 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필사를 하다가 무조건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필사 노트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남겨놓고 싶은 문장을 남기고,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한 저의 추가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걸 정리를 하는 그런 용도로는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 부차적인 다른 구석탱이에다가 낙서를 하든 아니면 만년필을 뭔가 끄적이든 잉크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옛날에요. 초반에 한번 필사를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멋있게 하려다가 필사 자체를 접어버리려고 접어버리게 된 그런 불상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그냥 편하게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사할 책은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 폴 오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인데, 폴 오스터의 소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폴 오스터의 소설보다 폴 오스터의 산문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폴 오스터의 산문 중에 빵 굽는 타자기라고 하는 산문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리디 셀렉트를 구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종이책을, 그래서 이북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리디 셀렉트 혹은 밀리의 서재 둘 중에 하나를 구독하는 방법인데, 근데 제가 리디 페이퍼를 가지고 있어서 리디 셀렉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 돈 내고 사용한 지 한 5년 넘어가지고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과 함께. 네. 근데 그 셀렉트에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라고 하는 폴오스터의 새로운 산문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 폴오스터가 카프카의 편지 중에서 자기가 발췌해서 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썼던 그 부분을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글씨가 예쁜지 아닌지는 안 예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필사를 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보면 제 글씨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폴 오스터가 발췌한 카프카의 편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한 2중 3중으로 됐겠죠. 그렇죠? 폴 오스터는 아마 영어로 번역된 카프카를 읽었을 것이고, 뭐 그리고 이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는 또 영어로 썼을 것이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번역가는 또 한국어로 번역을 했겠죠. 네, 그래서 원문이 이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상처 주고 찌르는 책들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 우리가 읽는 책이 정수리를 내려치는 타격으로 우리를 깨우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걸 읽어야 하겠어? 우리는 이런 책을 필요로 해. 재앙처럼 영향을 미치는 책, 우리를 깊이 슬프게 만드는 책,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책, 모든 사람에게서 떨어져 혼자 숲속으로 추방된 느낌을 주는 책, 자살 같은 책, 우리 내부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 같은 책, 이게 나의 믿음이야 라고, 네, 카프카가 친구한테 쓴 편지 중에 내용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이 낭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네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지금 귀가 완전히 빨개져서 창피해졌는데, 만년필은 잉크가 나올 기미가 없으니 뭔가 피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도 그렇게 막 썩 흐름이 좋은 피드의 만년필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필사를 하고서 그냥 글만 쓰고 끝! 이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도 적어야 그것이 정말 필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의 생각도 옆에다가 혹은 밑에다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에, 그러니까 정말 슬프지만 동의를 해요. 특히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는 약간 정말 카프카의 책이 이런 책들이거든요. 여기 열거한 우리를 깊이 슬프게 만드는 책, 이거 카프카 책이거든요. 저는 카프카의 성을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성에 갇힌 느낌? 근데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죽지도 못하게 하는, 네,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이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 같은 책, 이런 거는 심판 혹은 소송, 네, 그런 책이 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살 같은 책,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저에게 약간 자살 같은 책은 까미의 시지프 신화가 저한테는 정말 그런 책인데, 대학교 딱 올라갔을 때 이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처음 딱 읽고 수능 끝나고 나서 이걸 딱 읽고서 약간 울었어요. 그때 약간 제 2차 중이병 시기가 왔거든요. 대입이 끝나고 나서 살짝 약간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나는 과연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나? 나의 수능 등급은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몇 점짜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람이 약간 그런, 네, 중이병스러운 짓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까미의 전집을 읽은 거였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잘 읽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본 까미의 여러 다른 책들 중에서도 이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요 책이 정말 저에게는 자살 같은 책, 네, 같았어요. 그리고 이 깊이 슬프게 만드는 책은 아까 말했지만 카프카의 성, 카프카가 이런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런 성이라든가 소송, 심판, 뭐 그다음 메타몰포시스 이런 책을 쓸 수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단 그냥 정말 가볍게 향유되고 마는 그런 문장의 노름이 아니고, 정말 사람의 마음속 깊이까지 침투를 해서 어느 한 구석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작가는
세상에 몇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제 넘게도 제가 바라보는 문화학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말을 카프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더 뭔가 아프게 와닿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폴 오스터가 카프카를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는 카프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폴 오스터의 소설을 좋아하지만 폴 오스터의 소설은 뭔가 살짝 조금 더 팬시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장이 아주 잘 만들어졌고 잘 읽히고, 근데 끝에 남는 것은 살짝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폴 오스터의 산문은 굉장히 이 사람이 삶에 있어서 치열하게 고민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가감없이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문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마 폴 오스터가 카프카가 말한 내용 중에서도 이 내용을 발췌를 해서 자기 그 산문책에 실으면서 나는 카프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여기 보시면 네. 카프카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는 41살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득 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는 나이였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죽음은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준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네. 만약에 카프카가 나이가 더 들어서 뭔가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네. 그리고 재앙처럼 영향을 미치는 책,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재앙을 정의하는 거는 조금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의 재앙을 얘기를 하자면, 저의 재앙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쪽팔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학을 보다가, 문학책 같은 걸 읽다가 그 작가의 그런 저와 비슷한 쪽팔린 부분을 보면 그게 굉장히 연민이 되면서도 살짝 별로 싫기도 하고, 약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기 혐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싫기도 하고, 근데 이 작가가 그거를 가감없이 그래서 드러낸 걸 보면은 그게 되게 부럽거든요. 이 사람이 어찌됐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극복을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한데, 재앙처럼 영향을 미치는 책 하면은 저는 제임스 조이스를 빼뜨릴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 좀 창피한 게, 저는 상처 주고 찌르는 책들을 안 읽기 시작한 지가 조금 됐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부터 저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는 책은 읽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은 지가 좀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필사한 내용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이 빈 공간에다가 저의 이야기도 한번 적어서 그렇게 필사 노트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노트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유러피안처럼 노트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네, 펀치랑 요 책철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트패드, 로디아 노트패드라든지 많으시죠? 옥스포드 노트패드라든지 있으시죠? 네, 그런 노트패드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재본된 다이어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집에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펀치도 있고 노트패드도 있다 라고 한다면 다이소에서 책철만 사다가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래요. 그것만 사다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도 아무래도 좋은 종이일 거니까 만년필을 쓰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